지금부터는 진짜 박찬대가 얼마나 위험한 인간인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2020년 대한교육운동 20년 결실, 박찬대 대한교육법 국회 통과. 자, 2020년 12월에 대한교육법을 통과시키는데 박찬대가 공을 세웁니다. 자, 이 대한교육법이요, 기독교, 개신교계가 엄청나게 밀던 거예요. 18대 국회부터 법안이 계속 올라오는데 통과가 안 되다가 박찬대가 2020년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한교육법 찾아봤어요. 한국기독교 대한학교 연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뒤져보니까 사진이 이런 게 나옵니다. 대한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 국회의원 박찬대. 기독교 단체가 엄청 밀고 수건 중에 하나였던 대한교육법을 통과시킨 게 박찬대입니다. 시사인에 올해 3월 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진화론 부정하고 혐오 가르치는 학교, 개신교 대한학교의 위험. 세이브 코리아가 대한학교를 개교했다. 박찬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교육의 리더로 서게 하시고 의로운 재판관도 나오게 하시고 정직한 언론인도 나오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함으로 혼란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로 교회 본당에서 열린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앞에서는 아멘이 터집니다. 예배당 앞줄엔 소년보 목사가 있습니다. 김도읍도 여기 와 있습니다. 박형준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냅니다. 입학식 시작 전 대형 화면에는 세계로 교회가 주최한 세이브 코리아 집회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 속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민주당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같은 구호가 반복됐다.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 입학식 개교식입니다. 자,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 1기 입학생으로 선발된 애들은 중등과정 78명, 초등과정 110명, 모두 188명입니다. 설교에 나선 소년보 목사가 애들한테 마이크를 건네면서 우리 역사 속에 존경하는 사람 있어요?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연달아 마이크를 건네받은 학생 7명 가운데 2명만 이순신 세종대왕을 말하고 나머지는 짠듯이 이승만 이름을 말합니다. 자, 교사 채용 공고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견해 및 독후감이 있어요. 소년보 목사가 뭐라 그러냐, 이승만은 한국 위인들이 했던 모든 일을 다 모아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를 통해서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의 목표다. 초대 교장을 맡은 하화주. 하화주는 또 어떤 사람이냐? 반포고등학교 교감 재직 당시에 학폭 가해자 학생 징계 기록을 삭제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가해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윤석열이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정순신,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학폭 가해자인데 서울대에 진학했어. 어떻게? 이 하화주라는 반포고 교감이 학폭 기록을 삭제해줬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강제전학 조치 내용을 삭제했다. 이런 사람을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 초대 교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소년보는요,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를 18년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 개신교는요, 1교의 1학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소름인데 지난 20여 년간 개신교 대안학교 운동을 꾸준히 일구며 대한교육기관법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쏟기도 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며 등록 대한교육기관도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손 목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법을 바꿔서 미등록 대안학교도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2년 안에 국가로부터 학비를 다 보조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 대안학교 실태조사를 하니까 2006년에 43곳 있었는데 2021년에는 313곳. 지금은 얼마나 됐을까? 2021년에 313곳의 개신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치권에서 지금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구냐면 조정훈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대한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은 교육 바우처,
개신교 애들이 꿈꾸던 그 법안을 일단 박찬대가 앞장서서 통과를 시켜줬고요. 그러면서 개신교 대안학교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조정우는 굉장히 열심히 더 많은 것을 개신교 대안학교에 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 바우처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현재 공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교육청으로, 교육청이 각 학교에 분배하는 방식이라면 교육 바우처는 학생 개개인에게 교육자금을 직접 지원해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서 그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간접 지원도 논의됐다. 자, 여러분, 대안학교 하면 이제 개신교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조정훈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차별받지 않는 게 맞지요? 대안학교 다니는 게 죄입니까? 대한민국 예산은 공교육을 받는 아이에게만 써야 하는 헌법적 원칙이 있느냐? 빌드업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계로 교회에 참석을 해요. 조정훈은요. 조정훈의 정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 조정훈도 개독이다 이 말. 명지대에 가서 또 무슨 말을 했냐?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초중고도 마찬가지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시대가 됐다. 교육이 사양산업이 된 이때야말로 신앙인들이 교육에 진지하게 달려들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두 가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대안학교 자율성 강화 및 예산 지원이다.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다른 하나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자율성 복원이다. 기독교 사학교원을 임용하면서 신앙이 있는지 묻지 못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기독교 교육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자, 빌드업이 좀 섬뜩하죠? 리박스쿨 애들부터 조지려고 한 것, 대안학교법, 개신교들의 대안학교 애들부터 가르치는 것,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주헌 성남 바른교회 목사, 교육이요, 한국교회가 발견한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좀 깨어있는 목사님이에요. 상식적인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교육 포함한 사학을 비롯해서 대안학교까지 교육 바우처 제도를 사용하면 교세가 줄어도 장기적으로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다.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교육을 발견했다. 개신교가 교육을 통해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는 어떤 나라냐? 소년보 목사가요, 서울 왕성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북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김일성은 위대하다라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성경에 입각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주헌 목사, 아까 그 깨어있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 교육이 주장하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반동성애를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안학교의 이름으로 오히려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소년보가 만든 학교는 여기에 플러스 이승만, 박정희, 리박스쿨 역사관을 때려박아요. 친일적인 역사관까지도 때려박습니다. 예수가 공산주의자에 못 박혔나? 우리 아이들이 창조과학을 말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겠나?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다양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고 있다. 이걸 아동학대가 아니면 무엇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이재명과 술친구 문영배는 현재에서 물러나라. 근데 애들이 엄청 많죠. 이게 대안학교의 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거예요. 미인과 상태로 음성화되어 있는 여러 개신교 대안학교가 극우 청소년을 배출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 역시 가벼이 넘길 수 없다. 3월 8일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석방 환영 집회가 열렸고, 경남 진주시에서 개신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14살 청소년이 연단에 올랐는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뭐냐? 애국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제기독대안학교 다니기 전에 전교조 학교를 다녔던 평범한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이, 14살 학생이 일반 학교를 전교조 학교라고 부릅니까? 도대체 국제기독대안학교에선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애국에는 관심도 없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10대들이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해주신 이승만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켜주신 박정희 대통령님을 독재자로 가르치는 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10대들아 일어나라. 스탑 더 스틸. 국제기독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14살 청소년이 한 말입니다. 도대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이 대안학교법을 누가 앞장서서 통과시켰냐면 박찬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대안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박찬대가 순수한 마음으로 대안학교법을 통과시킨 걸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얘네들이 악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또 찾아봤습니다. 박찬대가 그냥 쏘아 올린 거에 개신교 대안학교들이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찾아봤어요. 2020년 3월 아이굿뉴스 기독교 연합신문입니다. 기독 정치인의 소명, 세상 위에 일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박찬대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대한교육법 제정을 위해 뛰어다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기존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불가능한 일이라 했지만 최초 법안이 나온 지 10여 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이끌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가결을 기다리고 있다. 나라의 품격은 경쟁과 효율만이 아니라 다양성, 시장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책과 예산 역량을 투입할 줄 알아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안교육을 받아도 대한민국 아이들이고 그 부모도 교육세를 납부한다면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고 그것이 포용국가의 가치와 반은 것입니다. 자, 이걸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대한교육법은 기독교계에서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다라는 걸 박찬대는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는 더 위험한 발언들이 숨어 있는데요. 광화문에 나가시는 아주 보수적인 분들도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각자에 맞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극기 영감님들 다 각자에 맞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신앙으로 용납하고 포용하자고 박 의원은 제안해 국힘하고 협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정청래와의 차별성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2020년도에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우려에 대해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신앙인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혐오하지 말아야 한다. 더 사랑하고 일치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첨예한 갈등 분위기에 가능하겠냐고 반문해봤다. 박 의원은 해볼 만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협치를 앞으로도 무조건 할 거라는 거예요. 박찬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우 기독교계와도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는 감이 잡히시죠. 지금 진보와 보수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을 쫓아가는 것 같은 정치인이면서 신앙인다운 대답이라 생각됐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한계와 염려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보편적이고 균형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한교육 발전 기여 공로패 전달식. 대한교육 하지만 결국은 기독교 단체들이 가장 환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문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주더라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문에 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건 대안학교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라고 굳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박찬대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가짜뉴스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믿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만 만들어서 던지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도 성경을 근거로 삼아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도 성경을 근거로 삼아 확인을 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야. 박찬대 의원이 극우 개신교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박찬대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본인이 통과시킨 대안학교법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본인은 지금도 자기가 대안학교법을 통과시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박찬대가 악마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수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박찬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권한을 가지면 위험해져요. 박찬대가 앞장서서 통과시켰어요. 20대 국회에서.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계속 기독교계는 대안학교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박찬대가 그걸 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극우 기독교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계속 만들고 애들부터 이상한 교육을 조지고 있습니다. 박찬대가 통과시킨 법 때문에 극우 전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박찬대는 몰랐을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 좋은 일이겠지. 교회에서 대안학교 만들면 다 좋겠지. 신앙심이 깊은 박찬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안학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박찬대를 수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박찬대는 수박 아니에요. 박찬대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권한을 가지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박찬대가 한 일이 어떤 일로 파생되고 있는지 박찬대는 모른다는 거예요. 박찬대가 강선우를 주저앉힌 그 일이 어떤 식으로 파생돼 나가는지 박찬대는 모른다는 겁니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찬대는 그릇이 작습니다.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박찬대에게 물어보십시오. 대안학교법 통과시킨 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본인은 매우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모를 겁니다. 박찬대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본인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영향력으로 파급될지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박찬대가 총대 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일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대를 맨 것이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갈 공격을 내 쪽으로 돌리게 하겠다. 이럴 때 총대를 맸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욕하지 박찬대 욕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총대를 맨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총질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충심으로 강선우가 여가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공개적으로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물밑으로 강선우에게 설득할 수도 있었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강선우를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까? 동지를 정치적으로 죽인 사람이 박찬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은 충심으로 한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 아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박찬대는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낙연과 박찬대는 많이 다르죠. 이낙연은 노리는 게 확실하고요. 박찬대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주변에 이상한 애들이 계속 끼는 거죠. 정청래의 악마화도요.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가짜뉴스랑 진짜랑 버무려가지고 그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강선우도 마찬가지죠. 김남국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개혁적인 인물이나 일 잘하는 사람들 주저앉히는 건 민주당은 내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박찬대는 거기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맨 앞에 서버렸다는 겁니다. 자, 박찬대 지지자들이요. 가짜뉴스까지 섞어가면서 정청래를 악마화할 때 저는 갈라치기라고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놈들이 와서 나도 갈라치기 세력이냐? 발광들을 하더니만 박찬대 비판하니까 갈라치기 그만하래요. 니들이 하던 거는 건전한 비판이고 우리가 박찬대 욕하면 갈라치기냐? 박찬대가 여러 제꼈습니다. 극우 개신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꼬맹이부터 이승만, 박정희, 창조론을 배우게 되는 그 길을 박찬대가 여러 제낀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죠?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니까. 박찬대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뜻이 어떤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기할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대가 인천시장이 되는 것도 반대합니다. 인천시가 또 하나님한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찬대는 위험하다. 권력을 가져선 안 된다.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머리가 나쁘다. 끝입니다.